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도지사님께서 버스를 타고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경북 과수산업 기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우리 민생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아무리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꽃은 피듯이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민생 기 살리기, 따뜻한 온기를 도민들에게 주고 또 도청과 우리 군청이 있다는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1월 26일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특별대책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잠시 우리 경상북도의 민선 7기 3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변해야 산다 이렇게 도지사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매일매일 변화와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청 앞에 공영뼈 화석을 설치하고 인류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공영처럼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출근하면서 일신무일신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와 혁신하지 않으면 사라지듯이 우리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상상마루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7시, 아침 7시 20분에 화요일에서 공부하자 해서 화공특강이라고 해서 전국의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또 시대의 변화와 시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해서 경상북도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던 정부 합동평가는 24개 범부처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가장 공식력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다가 19년도에 3위, 작년에 1위, 금년에 1위 해서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렴도가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청렴도에서 경상북도는 작년에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경북형 시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형 시책이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경북형 민생 살리기, 또 코로나19 속에서 경북형 마스크 제작하기, 그리고 우리 지방 소멸에 대응한 경북형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러한 경북형 시책들이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북은 미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위치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이철우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510만 전 시도민들이 합심해서 어성비양 군위서보로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통합신공항은 앞으로 우리 100년 대계를 먹여 살릴 대형 프로젝트이고,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빠르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제대로 규모 있게 건설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동의 시대에 환동의 물류 관광 거점으로서 영일만항을 규모 있게 건설을 하고, 또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 고속도로를 영일만 대교를 통해서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경북이 아시아의 물류, 산업, 관광의 거점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경북은 빛이 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북형 마스크, 또 전국의 최초로 과감하고 신속한 그 코호트 격리를 통해서 모범 사례가 되었고요. 최근에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군 단위의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만 이하 12개 군이 실시를 하였고 4월 26일 날 실시했는데 단계적으로 영주, 문경, 안동, 상주 이렇게 해서 방역과 방역은 그대로 철저하게 하고 지역 경기는 경기대로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가 전국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군단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합니다. 시범 대상 지역은 군위와 의성, 예천, 울진군 등 경북 12개 군 지역입니다. 군 지역과 수도권과 똑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 수준을 하는 게 맞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보탬이 돼요. 정부의 시책 주는 그 보조금보다도 훨씬 더 낫거든요. 예,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는 미래 100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제도라든지 도청의 역량과 관행으로서는 이것을 준비하는 데 매우 부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지역에 있는 대학, 기업, 연구소, 기관과 모든 역량을 모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사례로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인다 해도 우수 인력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이오 산업의 연구가 R&D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역에 있는 포스텍과 이 바이오 연구원을 아예 공동으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포스텍에 있는 아주 가장 우수한 바이오 관련 교수님이 바이오 산업연구원의 원장으로 오시고 또 바이오 산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포스텍에 가서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 연구원에 와서 이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R&D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내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운영 체제를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새마을사업 이런 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미래 AI 시대, 로봇 시대에 경상북도가 미리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예, 우리 경상북도와 청송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솔빛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명품 힐링 공원화하고 있고 또 소방서 신축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내년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청송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윤경희 군수님, 그다음 신호강 의원님, 그리고 이강호 의장님 등 여러 여기 계신 지도자님께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민생기 살리기 대책을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지난 1년간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단체 모임 취소가 잇따르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지만 지금은 손님이 끊겨 임시 휴업했습니다. 곳곳에 문 닫은 식당들이 눈에 띄고 적막감마저 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빚을 내 가게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생활비는커녕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행 관련 업계는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체 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며 관광업계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 충격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침체한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계속됨으로써 우리 서민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아주 절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뜻에서 이 행복버스는 직접 현장에서 상인들, 소상인들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현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1년간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 자영업자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북형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으로서 53개의 1조 761억 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할 것은 예비비로 하고 또 추경을 세울 것은 1회 추경을 통해서 5,515억 원의 추경을 세웠는데 우리 신우경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의회에서 1원도 깎지 않고 원안 통과해가지고 같이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민생 기살리기 하는데 도의 재정만 가지고는 따뜻한 온기를 다 불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생 기살리기 출범과 함께 이철우 도시사께서는 1월 급여 전액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을 당겨서 공무원, 공공기관, 사회단체 모든 전 사회단체에서 지금 기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16억 정도가 지금 모였고 이 16억과 기존의 예산을 합쳐서 지금 청년들 월세 지원, 임대료, 창업 임대료 지원 이런 사업에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현장에 와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할 것은 바로 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것은 서로 모아서 맞대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 경우에 지역의 돈이 외로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초에 우리는 보통 한 6천억 도 전체적으로 6천억 정도 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왔는데 1조 원 정도로 2배 규모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을 한 2% 정도로 해서 작년에는 한 500억 규모의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한 2천억 규모로 대폭 늘렸다는 보고를 드리고 소상공인께서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 해서 작년에는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늘려서 매출액 4억 이하로 해서 한 7만여 가게가 혜택 볼 수 있도록 대폭 늘렸습니다. 예,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업종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해서 업종 변경을 할 때 간판, 화장실, 또 인테리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술단이 장터 같은 데 가서 사기를 위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소상공인께서 업종을 하면서 그 생계형 차량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그 다음에 경차 이런 거 할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1년간 우리가 면제를 해주는 것을 과감히 결정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는데 한 120억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역시 자금이 중요합니다. 정책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상환유예를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연장을 하였고요. 지금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든지 티몬 우리가 이런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작년에 2천억 정도의 목표를 잡았다면 금년에는 한 5천억 정도의 목표를 잡고 있고 또 네이버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입점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는 소상공인으로서 혜택을 한 100만 원 받았는데 또 택시 간에도 법인 택시는 또 차별해서 받지 못하던 것을 우리 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였고요. 전세버스도 거의 사실 요즘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만 원 지원해서 업체에 50만 원, 종사자에게 5천만 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건설 경기가 지역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건설기술심의회가 있는데 이게 한 1조 7천억 정도를 상반기에 심의 절차를 빨리 거쳐서 경기가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 한 400개 여행업체가 있는데 희망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해서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한 바 있고요. 또 모바일로 이 패키지 프로그램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유행인데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한 100억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우리 청송, 영야 이런 데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모바일로
어떤 여행 관광 상품을 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좀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치유관광 토닥토닥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산, 숲, 청송 같은 데 힐링할 수 있도록 한 4만여 명에게 여행 관광의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캠핑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캠핑 기반 시설, 안내 책자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기계층은 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직업 기준을 완화해서 평소에는 10,000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2배 이상 늘려서 34,200가구에게 위기가구 긴급복지를 지원을 확대를 했고요. 공공 일자리 사업도 1, 4분기에 80%를 신속하게 집행해서 한 4천 일자리를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서 고용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싱싱농산물 완판했던 시즌2에서 한 150억치를 팔았고요. 또 택배비가 걱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건당 8,000원, 9만 건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해 드리고 또 여성 농업인 바우처 같은 경우에 17,000 가구에 하던 것을 한 24,000 분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지원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행정과 제도 개선이 경기 활성화에도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재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빨리 하자고 하십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이게 법령에 의해서 네가 깜빵 가나 안 가나, 깜빵 안다 하면 무조건 해라. 이래서 유명한 말씀이 깜빵 안 가나 다 하라. 그래서 우리 도청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몰라서 잘 어려워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이라든지 굉장히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 지금 한 104명 정도를 지방세 체납 회생 지원단을 지금 신설을 해서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세납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정말 위기 과정의 경우에는 복지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그 일자리라든지 복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생기 살리기를 촘촘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했더니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인데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소비 동향을 저희들 한 카드 소비 동향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비해제 지역보다 해제 지역이 월등히 소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는 코로나도 철저히 방역을 하되 이 경기 활성화에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송 같은 경우도 이게 해제가 돼서 17%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윤경희 청송 군수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송군을 방문해 주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 청송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 과연 청송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그 지사님 앞에 제가 분명히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은 꿀뚝에 연기나는 공장을 허가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꿀뚝에 연기나는 공장 없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내주지 않을 겁니다. 왜? 청송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동력을, 신성장을 우리는 자연을 택했습니다. 우리 청송군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입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5년 후, 7, 8년 후가 되면 청송이 자연이 미래의 성장 동력의 산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우선시하면서 청송의 농업과 청송에는 자연을 팔아먹고 공기를 팔아먹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에게 또 신세를 한번 지고 또 도움을 청해서 청송 자연휴양림의 산소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신청은 약 한 80억에서 9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이 조금 마무리되면 지사님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140억의 돈을 만들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청송군이 공기를 팔아먹는 그런 청송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꼭 공장을 하고 싶거든 구미 가든지 포항 가든지 의성 가든지 멀리 가십시오. 청송군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청송군에는 얼마 전에 최근에 이루어진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병공원 우리 수리 보수 비용이 약 한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청송군 재정 여건을 가지고는 이 보수하기가 10억의 돈을 투자해서 보수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효강 도의원님하고 이강호 의장님하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 가난한 청송에서 이만한 돈이 못 해서 수리하기가 참 어렵다. 보수가 어려워서 힘이 드니 좀 도움을 달라 해서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10억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우리 의병공원을 우리 청송군이 영원히 관리하기가 너무나 큰 건물입니다. 우리 의병이 청송군 의병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약 한 3천여 분이 대한민국 전역의 의병을 다 모셔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좀 책임 좀 줘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청송군에게 맡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의병공원을 경상북도에서 가져가기로 최종 안을 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청송을 봤을 때는 큰 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경상북도가 관리한다고 해서 뭐 의병공을 그 기아지고 짊어지고 도청 가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청송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힘과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웅도 경북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것도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훌륭한 지도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군수로서 앞으로 지사님의 훌륭하신 그런 지도력을 좀 배우고 따르면서 청송군 1등 농업군을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이 있고 산소 카페 청송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철우 지사님 청송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현장 간담회 청송에 왔는데 청송에 오니까 우선 공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 말씀에 공장은 안 짓겠다. 산소 공장은 또 짓는다 하네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물 사 먹는다 하면은 정말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돈을 물 쓰듯이 한다 하면 가장 쉬운 게 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 안 사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기름보다 비쌉니다. 기름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산소 사 먹는 데 이게 대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청송군정이라 생각하고 군수님이 산소 공장 만들어서 산소 팔아먹는다는데 이 산소 공장은 산소 포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깨끗한 산에 포진만 잘하면 어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그리고 그 산소를 사가지고 막 있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래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곧 오면은 청송이 떼부자가 되는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고 계시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그 우리나라는 그 대대로 살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여기 뭐 웬만 연세되는 분들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이렇게 감탄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해방됐을 때 45년 해방됐는데 70%가 사람들이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르면 그냥 글이 아니고 1, 2, 3, 4를 모릅니다. 1, 2, 3, 4. 그거 아무것도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1, 2, 3, 4를 몰라가지고 48년도 처음 선거를 하는데 이거 기호를 어떻게 쓰나 이게 2를 3을 써놓으니까 뭐 읽을 수 있어야 뭐 투표를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 세릴 줄 알아요 전부 다. 숫자는 몰라도. 그래서 짝대기 선거를 한다랍니다 우리나라가.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 이름 못 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한 60불 정도. 기가 막힌 나라죠. 밥을 못 먹는 나라고 글도 모르고 가난하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따 6.25까지 났죠. 그러니까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머리는 좋아서 단합하고 일시키는 지도자가 나와가 오늘날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얼마 전에 미국에 우리 대통령이 가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미국에 투자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의 옥수수 강내에 그 사람들은 우리 사료로 쓰는 거예요. 사료로 쓰는 거 우리는 그거를 점심 때 학교에서 쪄가지고 강냉이 가루 쪄가주면 그렇게 맛있는데 그 얻어먹던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해가 무려 44조를 투자해요. 44조.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경제인들을 불러서 투자를 해달라.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나라는 이념으로 이래저래 쪼가리 나가지고 늘 싸웁니다. 늘 싸워. 잘 사는 줄 모르고 있고, 한국 사람은 모르는 게 있네. 저가 잘 사는 줄 모른다. 잘 사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지금까지 살면서 전부 수도권으로 다 갔습니다. 수도권.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거냐. 특히 경상북도 도지사는 5,000년 역사에 1970년 이전에는 우리가 항상 인구가 1등이었습니다. 1949년도 인구 조사할 때 그전에 우리 인구 조사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인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또 인구가 정확하게 통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종신문은 이름을 뭐 등록을 안 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50%가 신분이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걸 등록을 해야 뭐 사람이 뭐 그 숫자를 셀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보면 이래서 났어요. 오늘은 병사들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이름 지어주는 것이 일과였다. 그 이름이 없으니까 뭐 개똥이 뭐 소똥이 이래 부르다가 이름을 하라고 하면 뭐 그래가 그때 무슨 성씨로 하느냐 뭐 성씨 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숫자를 세릴 수가 없어가지고 인구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될 때 인구 얼마겠노 하니까 한 1,300만 내지 1,600만 안 되겠느냐. 그걸 2천만 동포락했어요. 그 추측입니다. 그냥. 그래 49년도 인구 통계를 내니까 2016만 명, 2016만 명. 우리 남쪽으로, 북쪽으로 1,000만 명 갖고. 그리고 2016만 명 중에 321만 명이 경상북도에 살았습니다. 서울은 144만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이제 추측하건대 그 전에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살았는 거 아니냐. 그럼 정확한 통계는 없고 그 전부터 제일 많이 살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들어서서 이제 제일 처음 49년도 조사하니까 우리가 321만, 서울은 144만인데 그게 이제 5년마다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66년도 조사가 서울보다 우리가 70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70년 조사하니까 90만이 져버렸어요. 그게 뭐냐?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간 거예요. 그때 판잣집 다 짓고 이쁜이도 검순이도 담보집을 쌓았다네. 그 노래입니다. 그게. 이쁜이도 검순이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서울로. 식모살이 가고 뭐 가고 판잣집 가고. 그때 이 청송에서도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서 서울로 가가지고 계속 서울이 번창하는 게 수도권이
경기도로 번창하고 이런 나라가 됐는데 경북은 그때부터 이제 지기 시작해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계가 거의 와갑니다. 이제 한계가. 제가 볼 때는 한계가 한 10년 내로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가 본연대로 잘 살기 좋은 데로 몰려올 거다. 어떤 일을 할 거냐. 문화, 예술, 관광, 의료, 교육 이런 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의료, 힐링, 관광 이 분야에 우리 청송구에서 목적지를 두고 일을 해야 된다.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미래가. 청송 같으면 뭘 할 거냐 우리가. 그래서 청송군 의회에서 예산 반영할 때 군수가 이런 합시다 하면은 이게 미래 먹거리 맞나 이게. 그런데 투입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산소 공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히트작이 될 겁니다. 미리 선점하면은 우리 물 맛없는 것도 미리 물 맛을 입에 떼는 그거 잘 팔립니다. 세계에 나가면은. 프랑스 물 그거 우리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청송 같으면은 관광, 힐링 이런 데 투자를 하면은 청송사가 하나가 금사가가 되도록.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다 하잖아요. 유기농으로. 군수님 방향을 정말 잘 잡으면 유기농 해야 됩니다. 유기농. 그래서 도에서 나갈 길. 그럼 이런 걸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경북도는 도의 행정력 가지고 이끌어가는 시대는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80년대까지 공무원이 이끌어갔어요. 공무원들이. 70년대 통일부 안 심으면 막 벼 다 캐내고 통일부 심으라 하고 막 감 지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했는 거고. 그런데 90년 이후는 기업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뭉터리같이 막 운영해도 원래 수출이 6천억 불이 달성한다. 세계 수출 5번째. 6천억 불.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고 독일,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거 누가 잘해서 그러냐? 기업이 잘해서 그래요, 기업이.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연구 중심 혁신 도정을 해야 돼. 연구를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연구.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은요, 지가 공장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1등이에요? 애플 이런 게 1등인데, 애플 이거는 우리나라 삼성은 삼성과 같은 회사, 비슷한 회사인데, 삼성은 자기가 이 삼성 제품을 만듭니다. 삼성 공장을 만드는데 애플은 안 만들고 주문합니다. 너 이런 거 만들어라, 이런 거 만들어라. 그 프로그램만 저거 만들어, 그다 막 다 갖다 실는 거예요. 그래가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애플 회사 하나가, 아이디어 산업이 하나가 우리나라 한 배 반이에요. 그 회사 하나가. 그 우리나라 회사 전부 다 회사 다 때려 엎쳐가지고 그 애플 회사의 70% 뺐네요. 그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도 세계 10번째 가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200개 나라가 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반의 반 쪼가리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 그 규모가.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많이 들어봤죠? 지가 물건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은 물건 팔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야 내가 배달해 줄게. 팔아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시총하고 똑같으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값하고 아마존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산업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대학과 연구하는 사람과 우리 도청 직원들과 전부 힘을 합쳐가 플랫폼처럼 운영해야지.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연구했는 거를 기업에다 지원해주고 산소 공장 어떻게 만들 거냐. 연구했는 사람들이 청송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 그거 지원해줘라. 산소 중에 제일 좋은 산소를 뽑아내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 새로운 길로 가는
그런 도청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세게 노력 안 해도 일거리 없으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일거리 있으니까 그 사는 거지. 그러면 슬슬 살기 좋은 데 내려옵니다.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그 경상북도예요. 뭐가 증명하나? 역사가 증명하잖아. 5,000년 동안 우리가 사람 많이 살았으니까 제일 좋은 땅 아이가 여기가. 그런 시대에 좀 더 연구하면 우리가 다시 1등을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현재 살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그 외에도 우리 농업도 하는 사람 어려우니까 사과 농사 짓는 사람도 힘들고 하니까 우선 코로나 극복하는데 손이라도 잡아줘야 된다. 포기하지 않도록, 돈을 듬뿍듬뿍 줄 수는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민생 기살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중대본 그 총리 주재 회의를 하는데, 아니, 네 사람으로 또 묶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경북은 묶지 마라. 우리가 시범으로 해가지고 사고 하나도 안 났다 아직까지. 우리 적어도 군단이 그러면 또 풀어라 했는데, 다른 시도지사들이 전라남도 이런 데는 사실 우리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작년 우리가 많이 나가. 그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놀러 많이 와가지고 많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내 혼자 계속 씌울 수도 없고, 그리고 어제 뭐 총리가 나보고 도지사님 웬만하면 양보 좀 해주시오 이래가, 그래 뭐 알았다 했는데 그 대신 빨리 끝내라 빨리. 작년에 제가 보니까 우리 경북에 제일 많이 나올 때 하루에 100몇 명씩 나왔어요. 대구는 700명씩 나오고. 그런데 한 달 반쯤 하니까 다 제로가 되더라고요. 2월 20일 처음 나왔는데 3월 24일 날 제로가 됐어요. 한 달 반도 안 걸려서. 그럼 뭐냐 이게. 도민들이 알아서 안 나옵니다. 알아서. 아래 영주 갔더니 막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식당에 싹 조용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어제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만 다 취소됐다. 그만큼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서 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데 정부에서 너무 과잉 걱정을 해가지고 서울이라 막아야 돼. 서울은 너무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러나 어제 청송하고 영양의 예를 들었어요. 청송, 영양이 서울 땅의 한 배 반이다. 청송 땅도 한 배 반이고 청송이 876이던가 서울은 600이거든요. 한 배 반이고 영양도 인구 17,000명도 안 사는데 거기도 817인가 뭐 이랬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한 배 반인데 사람 만나기 어렵다. 그거는 뭐 4명씩 나오라 몇 명씩 나오라 할 필요도 없다. 못 자다가 한 6, 7 가는데 그것도 못 가 그러면 왜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청송 영양이 깨끗한 지역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공무들 다 들었지 어제. 그래 막 셀이 감 찔렀는데도 하도 막 이번에 같이 하자 해가 오늘부터 또 묶이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이 뭔지 대책을 마련해보고 이제 사과 아니라도 우리 나오신 분들이 아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신효강 도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생 비살리기 청송까지 와주신 우리 도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청송사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영화입니다. 지금 우리 청송에는 사실 사과가 주장목이고 농가 소득이 제일 많은 품목입니다. 우리 청송 사과 길을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농가의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반면에 또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할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지금 보면은 추세가 과학 영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에서는 스마트 팜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지 스마트 팜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과에도 이걸 접목을 해서 그 농가 경영비도 줄이면서 진짜로 청송사과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유기농 사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니까 농가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군에서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스마트팜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50대 50입니다. 이 농가가 50%의 부담을 들여서는 할 농가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도와 군에서 자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농가는 삶의 질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도 가수원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화생활도 즐겨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도시에 있는 젊은 층들도 청송에서는 스마트팜 이걸로 안동이나 대구에서도 출퇴근해 가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한 7,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7,000평. 뭐 품종이 뭔? 사과는 품종은 후지와 홍로 두 가지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얼마 했어요? 소출은? 매출은 연간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 2억 3억. 예. 조수익이 그렇습니다. 조수익이 2억 3억. 근데 이 청송 같은 데 사과가 1년에 총 한 1,500 한다 했어요? 얼마? 6만 5천. 그래, 액수는 얼마나 돼? 예? 1,800, 1,500억 뭐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농가에서 다 그거 했는 거 따지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경북이 사과가 다 해도 한 5천억 배 안 된다 하거든요. 김정수 국장님, 사과 총 우리가 매출 얼마 했죠? 우리 통계청 통계로는 저희들 이제 8천억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1조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1조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사과 농업조합 회장님, 우리 매출하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들어보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데 통계청은 자꾸 돈을 얼마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들 사과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농자재, 영농비, 인건비가 다른 농사에 비하면 한 300% 더 듭니다. 예. 이게 가장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합장이 다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세계적으로 꼭지를 쳐고 과일 사과가 유통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전부 다 꼭지 그대로 유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꼭지를 쳐거든요. 이 꼭지를 쳐는 인건비가 1년에 약 300억 정도로 나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굉장한 돈이 되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한참 수확을 해서 버리는 이 젓갈에서 나오는 풋사과, 이걸 저희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는 프로폴린이 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없고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고 다이어트 식품을 최우수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을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로서는 저희들이 사과가 어떤 문제냐면 은박지를 깔아서 착색을 더 좋도록 당도를 올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잎을 적엽을 시켜 가지고 소비자들이 붉은색 그대로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입소제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당도를 측정해 가지고 15브렉스면 15브렉스 나오는 걸로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서 유통을 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과일을 들 수 있고, 또 생산 농가로 봐서는 약 한 25%에서 30%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라든지 저희 전국 사과 연합회와 또 우리 사과 자조금으로서
이번 29일 대대적인 저희들이 총회를 합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홍보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과를 현재 10kg로 거래되는 것을 5kg로 소포장하는 단위로 해가지고 신선한 과일을 자연 그대로 나무 잎이 앉았는 그 자국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과일을 소비에 공급하려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안들이 많더라고요. 영주 가니까 밑에 은박지 까는 거를 이제는 안 해야 된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시범을 좀 보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영아 회장님 말씀하신 노지 스마트팜을 하든 스마트팜 하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50대 50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 우리 정부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 군비 지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담당 국장이 한번 답변 좀.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안 그래도 그 우영하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 국비가 현재 20%, 우리 지방비가 30%, 그다음 융자금이 30%, 자부담 20에서 근데 실제로 융자금은 이제 자부담이니까 50%가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도 국비 부분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저희들 20% 되어 있는 부분을 올릴 수 건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0% 정도 보조금이 대다수 국고 보조금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자부담이 되는 것이 정부의 어떤 방침하고도 좀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지사님 강조하시는 그 스마트팜도 노지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노지 스마트팜을 할 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돈 드는 게 되는 선뜻 대답 못하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 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 같은 500만 원 든다면 우리도 할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뭐 3,000평이 되든 2,000평이 되든 한 농장에다가 한다라고 보면은 최소한 2,3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원래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국비, 뭐 도비, 공비 다 해준 게 50%로 가는데 돈 한 800 몇십만 원. 그 자부담이 한 1,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게 이제 2,000만 원에 묶어놨기 때문에 2,000만 원 이내란 말입니다. 그 이상 지금은 또 그 스마트팜 기술이 발전이 됐는지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서병준 회장 조합장님 말씀대로 이제 좀 개선을 좀 하고 단가 올리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소포장 10kg 담던 걸 5kg 담아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 제가 김천 국회의원 할 때 보니까 그 포도 같은 것도 10kg씩 막 이래 나가는 걸 5kg 줄여도 가격은 그 4만 원짜리가 2만 원 돼야 되는데 3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가격 그런 것들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지 스마트팜은 좀 더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문이 닫겠다. 다 굶어 죽으면 잘못. 우리가 현재 한 24% 정도 자급자족 되거든요. 다 외국에서 사 먹는 겁니다. 지금. 사 먹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그런데 쌀 하나 예를 들면은 쌀이 우리나라 1년에 그 매출이 한 6조 5천억 됩니다. 6조 5천억 다 합치면 6조 5천억 되는데 나라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십니까? 6조 5천억 중에 5조 5천억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없는 것을 식량 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금도 안 받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소고기도 소를 미는 게 아니고 소고기를 배양해가 만드는 공장 소고기를 먹는 지금 우리 곤충도 산업으로 해서 식용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식량 안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농업은 군사 국방비와 똑같은 거다. 국방비 보태주듯이 농업도 보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서로 간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해갖고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드는데 재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개정되면서 지금 사과 부분에서는 보험금은 줄고 보험료 할증료는 많이 올라가고 농민들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피해 저희들이 농민단체에서 정성군의 농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매번 요청을 많이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청송군비로는 연간 120억이 부담하고 도비는 38억 정도 부담하고 있답니다. 비율로 보면은 국비가 50%, 도비가 8.8%, 군비가 26.2%인데 이 재해는 농민이 뭐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군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국비 지원을 좀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울러 도비도 한 15% 정도 분담해서 장기적으로 농민들이 자부담이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은데 어쨌든 도도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씩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그 부담이 조금 농민들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제해달라 빼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좀 더 올려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매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 80% 받다가 지금 그 보험회사들이 뭐 적자난다 이래가 그 줄였는 그것 때문에 총리한테도 제가 말이 되느냐. 그럼 보험을 누가 드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국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회장님 걱정하는 거는 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 그 미보상 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과 부분으로 보면은 그 보험 계약하러 처음에 가면은 미보상 15%, 20%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가입할래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15%형은 돈이 비싸고 20%형이 이제 돈이 조금 약하니까 그 20%형에 가입을 합니다. 또 사고가 나면 보상 금액이 50%형이 있고 70%형이 있습니다. 50%형은 최초 가입했는 과수원이 50%형이고 또 중간에 사고가 한번 발생했는 과수원이 50%형입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제가 계약을 했는 나무에 100개가 계약이 되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사과가 50개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나무에 그러면 5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20%형에 가입을 해있을 때 100개 달래는 나무에 50개가 떨어지면 미보상 20%를 떨고 나면은 80개가 남습니다. 그 80개에 대한 50%를 보상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실제적인 저희들가 받을 수 있는 그 보상 그 개수는 10몇 개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태풍이라든가 동상해가 뭐 우리 농가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왜 미보상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을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것도 한 번씩 사고가 나면 사과수를 계속 줄여나가거든요. 그 원래 만약에 200개 계약됐던 밭에 한 번 사고가 나면 한 30개씩 내려갑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30개가 내려가거든요. 한 3년 연속으로 이거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을 줘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 농가들이 이 제도가 안 바뀌고는 이제 요번같이 연속으로 계속 피해가 난다고 봤을 때 그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길이 좀 희박합니다. 도지사님 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지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이걸 조금 뭔가 개편해서 우리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안 들려고 하면 보험 들어라 이랬는데 이제는 보험 드는데 이제 숫자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금 말씀했는데 20% 미보상 들었는데 50개 떨어지니까
그래 어차피 8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80%에서 80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다 떨어지면 80개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다 떨어지면 이제 80개. 다 떨어지고 나무에 한 개가 없어도 나무에 한 개도 없어도 100개에 대한 계약을 했는 밭에 80% 미보상형에 50% 보장이면은 농가는 40개 받고 보상을 못 넣어. 50% 보장하면은 그거는 최초 하는 게고 사고하면 나야 50%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지. 안 났는 보장은 80% 해주잖아요. 나무에 100개 계약된 밭에 한 개도 없이 다 떨어져도 40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지 잘 된다고 볼 50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그 보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청송에서도 우리 신여강 우리 부위원장님도 몇 차례 말씀을 또 하시고 저희들도 관련해서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윤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実際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좀 건의를 해서 이제 이게 적과전 보험이 있고 또 종합도 보험이 있습니다. 적과 후에 그 적과 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작년에 80% 하던 게 이제 50% 줄었던 부분 또 그러고 이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70%짜리를 못 드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10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70%까지 또 들 수 있도록 또 개선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2019년도에 보험금이 이제 한 그리고 우리 돈으로 잡은 농가가 들어갔던 보험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피해가 1,900억이 났습니다. 농협보험에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2,000억 가까이가 손해가 나는 바람에 2021년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나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실제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32% 국비가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한 1,050억 정도가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비 부담하는 것 또 그러고 저희들이 또 시군비도 연차적으로 올려서 예전에는 80% 보전해서 우리 신용강 위원장도 아시지만도 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85%또 올려가지고 자부담이 15% 줄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 지방비 부담 비율 도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6.3%였었는데 지금 현재 2.5% 올려가 8.8%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0% 정도 올려달라 하는 건데 저희들이 25대 지금 75 정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워낙 많이 돈을 국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도 저희들 보고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또 계속 개선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 농림부하고 저희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피해 보상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의 어떤 그런 현장 목소리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끝까지 농림부하고 또 논의해서 저희들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이철우 지사님이 들어오시고도 도비하고 그 부담을 좀 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정부에서 보험 제도를 그 당시에 개편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80%에서 85% 지원이 됐는데도 농가인들은 오히려 더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그렇게 보여져 버렸어요. 과감하게 풀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가지고 그렇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농가의 피부에 닿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보따리를 재경부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농식품부에서는 계속 농민들 편에 서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재경부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지사님이 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전에 처음보다는 좀 바뀌어 버렸거든요. 바뀌면서 이게 이 보험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제도를 자꾸 돈을 새로 투입을 계속하면 되는데 투입할 여력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현상이다. 예, 그거는 뭐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할게. 예. 374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송 지역의 지역 위험 요인이 전년도가 30%였는데 35%를 청송 지역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회장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 정책보험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북도하고 농림부가 정책보험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농협사원부는 사과가 몽땅 떨어져도 그 피해를 다 보상해도 보험료에 손해볼 게 없도록 지금 현재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하는 것이 회장님들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재해보험 관련해서 이제 자연재해 앞에 우리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책보험에 기대보기도 했지만 실제 이제 기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사과는 달려 있어야 사과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뭐 됩니까? 사과 아닙니다. 폐기물입니다. 실제 전년도에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농협조합원들은 전화 한 통이면은 그 낙가사과 그래도 생산비라도 쨈이라도 건져 보려고 낙가사과를 먼저 가가고 비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에 처제해놓고 썩어 자빠질 때까지 안 갖고 가가지고 도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처리해줘서 이거 처리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그래가 도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셔가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폐기물이 사과 주스로 둔갑을 하는데 이게 드셔보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실제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실제 청송 사과즙을 이제 팔고 있는 공급하는 생산 농가 입장에서는 품위가 낮은 즙까지 이제 시장에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떨어진 사과, 낙가사과, 이 자연재해를 낙가사과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 달라. 그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 청송 지역에 6만 7천 톤을 생산한 생산량을 갖고 있는 청송 지역에 그 처리 시설을 해달라. 다른 한우 산업과 다른 산업과 연계한다면 이 폐기물을 건조를 하든 이걸 미생물 제재로 활용을 하든 이제 청송 축협도 계신데 그걸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이 처리 시설을 농업인들 연구하기는 그렇고 경상북도에서 연구해서 이 처리 시설을 딴 데 주지 말고 청송 주십시오. 청송 주시고 돈이 안 된다면 그걸 이제 도에서 직접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군수가 공장 안 지으려고 하는데 처리시설은 공장 아니? 박 회장님, 공장 안 짓는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처리시설이 공장이잖아. 예,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처리시설은 그 연기가 안 나는. 연기 안 납니까? 예. 그래, 여하튼 좋은 말씀인데 낙가 그 처리하는 거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저 농검조합에서도 하고 있잖아. 그게 다 비조합들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하면은 그 무제한으로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이 하는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지역의 조합원들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도 우선을 하고 그 외 것도 다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재해가 이게 뭐 수시로 일어나더라고요. 수시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과계장이 했는 걸 잘 검토를 할게. 그 큰 돈 안 들면은 시설 만들어서 하는 게 그거 꼭 뭐 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 해놓으면 배도 하고 복숭아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청송에 그 연기 안 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신용섭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청송이 사과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성주의 참외 같은 경우도 저급품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본다면 자체적으로 액비를 만든다든지 또 이게 그 발효 미생물을 넣어서 농가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일부 시군에도 좀 도입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설을 좀 활용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송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가 주산지이니까 그 사과에 맞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관리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기술 개발되어 있던 거를 같이 공유해서 성주와 같이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설을 한두 군데 더 늘리면은
뭐 꼭 주스를 안 만들더라도 다른 걸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지사님 잠깐 말씀. 2019년도에 그 이제 농산물 그 비상품화 그 지원 자원화 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억 짜리를 받았습니다. 그게 청송군도 이제 사실은 성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외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TBIP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자원 순환을 하기 위한 사업을 농림부에서 최초로 받았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청송군의 경우에도 사과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비상품화 그 자원화 센터 사업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대구로 뺏기면 여기 안 그래도 자꾸 줄어드는데 너무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돼서. 괜찮겠지? 그때 공항에 하도 우보 안 하면 안 한다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 제일 소원이 뭐가 물어보니까 대구로 편입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군 다 해봐야 1%가 안 됩니다 우리 도에. 1%가 안 되는데 공항을 만들면은 한 수십조가 투자가 일어나는데 훨씬 덕이다. 또 어차피 대구 경북은 합쳐야 됩니다. 따로따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쳐야지 우리가 웅도 경북으로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합칠 거 그때는 합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군이 더 간다 하면 더 갈 거 뭐 있나 같이 다 들어갈 건데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합치는 것도 대선이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하자. 왜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좀 천천히 하자 이래 돼가지고 군이 지금 그래 저는 도의회 신용환 위원 계시는데 그때 질문하길래 연말까지는 대구로 편입해 줘야지 약속을 지키는 거 아이가. 그래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나 여기서나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구 경북은 한 뿌리고 한 몸인데 당장 군인은 좀 덕보겠지.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합치면은. 그래가지고 친정이 뭐 땅값 많이 올라갈 건데 뭐.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라고 여기 지금 청송에 단체장들 다 모이셨는데 군수님이야 저희들은 하나로 뭉쳐서 군수님이 진두지휘한대로 저희들은 뒷받침이 되고 또 군수님은 또 도지사님이 배려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한마음이 돼서 군수님 따라서 열심히 하여튼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 그 옆에 새마을 우리 회장이 양금래 회장. 저희는 군수님이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다 군수 잘한다 하네. 주야장차 뛰어다니시면서 너무 잘하셔요. 병이 나셨어도 병원도 못 갖춰가면서도 봉사활동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군수 한 번 하다 그만두다 다시 하니까 더 잘하는 거야. 최상희 여성농회 회장님. 네. 아까 그 여성들 돈 15,000원 보태주는 거 그 정성을 몇 명이나 받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63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딴 거보다 뭐 우리 군수님보다 미모는 조금 떨어지시지만은 우리 도지사님이 참 잘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좀 따뜻한 것 같아서 한번 웃으라고 한 소리고요. 예. 우리 여성 농민들도 지금 많이 좀 약간의 지금 주춤하다가 지금 좀 한번 힘을 한번 내보려고 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도지사님 찾아갈 수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남을 별로 못 가져갔고 지금 7개월이 됐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전부 다 우리 군수님, 뭐 군수님 자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지금 잘하고 계시고, 뭐, 물론, 뭐,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듯이 그런 말도 많이 돌지만은 그래도 군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걸 보시면 참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뭐, 작은 같은 거 많이 좀 내려주셔. 군수 자랑하지 말고 도에 뭐 부탁할 걸 하라니까. 제가 찾아간다니까요. 예,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예. 네. 오신 일정에도 청송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이래 하는데 물론 우리 청송군은 농업지역이고 사과가 장목이지만은
관광 자원이 좀 그 활성화하려고 군수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도 자꾸 감소되고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 정송군이나 영양군도 인구가 감소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고 정송군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선물이라도 오늘 오신 김에 특별한 선물 한 가지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조합이 정송영양 통합조합입니다. 영양하고 통합되는데 지금 조합원 수는 1252명 있고 지금 조합 관내 소사액 두수는 약 한 9,000두 정도 됩니다. 9,000두. 예, 소가 영양 합쳐서 대한민국 경북이 축산사가 최고 우선인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비하면은 좀 약한. 영양하고 둘이 합쳐서 9,000두에? 예, 그렇습니다. 손 얼마 안 미는구나. 예. 마이크가 왔으니까 지사님한테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공장을 안 짓는다 하는 거는 연기 안 나는 공장이지 연기 안 나는 그 공장을 짓는 거는 군수님도 허락을 하실 겁니다. 연기 나는 공장은 안 지도. 예. 그리고 지사님 원래 경상북도에서 퇴비 발효기 고속 발효기 컴포스트 가는 거. 이 부분이 약 한 70기가 도의 보조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1억 5천이라네요. 한 기가. 1억 5천인데 보조가 50% 그러면 7,500씩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이 부담이 자부담비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컴포스트 아시죠? 예. 도지사님 직접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 우리 농국장 행자부의 우리 그린 뉴딜에도 우리가 저희들이 선정이 될 정도로 그 사업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라 하냐면 대농가에게 축분을 컴포스트에 넣어서 처리를 하면 가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냄새도 줄이고 그걸 다시 이제 가루화되는 걸 저희들이 펠렛화 시키는 거. 펠렛화 시켜서 이제 연료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업보다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선은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정도면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저희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3년 동안 다니신 길이 제가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지구 4바퀴를 다니셨다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11바퀴?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어느 단체장님한테 운동화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은 또 대구시장님께 운동화를 선물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성까지 오신 우리 군수님도 지사님 못지않게 운동화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한테도 운동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 염원이신 이제 우리 소방서가 짓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개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소방서를 지어달라고 군수님하고 우리 도의원님 다 이제 갔을 때 멋진 소방서를 지어라. 관광지니까 관광을 할 수 있는 소방서를 지어라고 그때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짓지 말고 공모를 해라. 돈을 더 줄게. 그때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도비를 지원하셔서 멋진 소방서가 되도록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도 보니까 좋아 보이대. 예. 오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사님도 항상 부탁을 계속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거를 다 또 수용해 주시는데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쭉 군내에 이제 다녀보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하다 왜 중단됐노? 사실 정성은 대구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지금 삼남지방에는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은 언제 좀 또 새로 시작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신골강이 의성문에 들어서면 이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기 편하고 저쪽 삼남지방 현서 안덕 현동은 그 가는 길이 화목서 의성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또 이번에 도로만 구축할 때 좀 같이 프로젝트에 이어주시면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이거 대한 지사님이 다음 기회에 꼭 당선되시면 거기를 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신공항도 그렇지만 또 우리 더욱 경북 그 통합을 하루속히 좀 이뤄 주시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통합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막 와서 막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입 꾹 다물고 있으니까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더 많은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 선거 곧 다 왔는데 우리 지역이 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선거 끝나거나 하자. 이래서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야 그 다시 의논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만 의장님 말씀하시고 신호영 의원님 하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마지막 멘트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도 바쁘신 대로 우리 정동 군민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동을 방문해 주신 데서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지사님이 정동 방문하셨다는 걸 내일 아침 되면은 우리 정동 군민들이 많이 알고 아마 정동 군민들이 정말로 힘을 내고 용기를 다시 내서 정말로 길을 많이 살릴 거로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난 코로나 백신 배정하실 때 지사님께서 정동 구민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많이 배정해 주셔서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동군이 자립도 상당히 열악한데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성행당부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도정에 담아드리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오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도정에 최대한 좀 많이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병공원 수리 문제, 또 운영 주체 문제, 그다음에 과수 화상병의 도비 지원 관계 이런 것들은 지사님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한테 문자로서 세세히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사님이 우리 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오래오래 그 고마움을 표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도시 지역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살림이 빠듯한 지방자치단체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더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예.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장연합회는 최말단에서 우리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우리 도장님 화상병이나 이번에 원래 보면 제가 화상병에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화상병 약을 우리 한 번만 이렇게 지원해서 군수님 가셔가지고 또 병원도 가지고 오시겠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3번 정도 이게 살포를 해야 예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이장연합회는 코로나 예방무사나 이런데 최말단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장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 방문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할 때 우리 청송군이 우리 예방 약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지사님이 청송을 좀 많은 특혜를 줘서 저희들이 약제 확보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코로나 예방이 청송군이 55%에서 60% 지금 육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단연 1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그 곽동주 회장님께서 우리 그 낙과 내전 사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계시기 때문에 선진농업에서는 낙과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고추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산물이 풍년이 되고 과잉 생산되었을 땐 도나 지방자치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서 이걸 소각시켜버리거나 폐기 처분시켜버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도 우리 특히 사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잉 소비가 됐을 때는 과연 적정 가격의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 수매를 해서 폐기 처분을 시키든지 아니면 액비를 만들어서 다시 농가에 돌려드리든지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오늘 지사님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좀 강력히 제가 군수로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송군의 사과 생산량이 6만에서 6만 5천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당연 1위입니다. 그리고 사과 우리 생산 금액이 1,800억에서 2,000억인데 단일 품목에서 2,000억 이상 넘어서는 농산품은 청송사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우리 도의 지평부에서도 좀 꼭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이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참 대단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늘 옆에서 늘 지켜봤습니다. 우리 23개 시군에서 같이 있으면서 참 고생하셨는데 의성군위에서 비행장 만들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청송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비행장 옆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요. 군이 의성 사면요. 비행기 소리 못 듣는데 안 듣기는데 몇 년 걸리는 보니까 10년 걸린답니다. 10년이 지나야만이 비행기 소리가 안 듣긴답니다. 그 전까지는 소음에서 죽는답니다. 근데 극히 그래 되면 가장 전원주택지로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서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어디냐? 청송군입니다. 이거는 현실성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상 청송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25분에서 넉넉 잡아 30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살만한 청송군이 분명히 혜택 봅니다. 오히려 군위보다 청송이 더 나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충 골프 치는 사람은 대충 아실 겁니다. 예천공항에 공 쳐보고 대구 공항 주변으로 가면 헬기 뜰 때 공 칠 때 그 소리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군위 의성공항은 대형 전보기가 뜨고 대형 전투기가 뜨기 때문에 현재 대구공항의 소음 3배에서 4배가 더 납니다. 과연 의성군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님 덕분에 나발 본다고 우리 청송군이 잘해서 전원 도시로 만드는데 발판을 지사님 붙들고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실제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 덕택에 청송 우리 골프장 27홀 골프장 지금 환경성 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사님의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골프 연습장 인도화 골프 연습장을 그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국비 40억을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 마지막으로 소방서 참 이 소방서 하나 얻어 걸리라고 이철호 지사님 붙들고 참 신효강 동현하고 저하고 올라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 소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불나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이 160명에서 200명의 상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서 떨어진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있는 것과 소방센터가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하늘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 유기관을 우리 지사님 덕택에 청송에 지금 건물 지금 잘 지어가는데 내년 4월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소방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잘 만들어서 1등 청송군을 만들고 1등 농업군을 만드는데 지사님 붙들고 울리겠습니다. 오늘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이 그 소음 그렇게 안 세니까 그 너무 또 전달해가지고 못 산다면서 이러면 공항 안 지려고 대모하면 큰일 납니다. 그 청송 아니 짓다가 또 대모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예, 요새는 실력이 좀 괜찮으니까 백남진은 우리 김천 사람이 이어서 사과 장사한다고 왔는데 잘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적자는 안 보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청송사과 같은 경우는 또 전국적으로 잘 알아주고 있고요. 아까 그 군수님하고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청송이 또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또 저도 이 청송사과하고 한 30년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송부탕은 청정 고냉지이기 때문에 자연이 만든 사과를 해서 좀 열심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옆에 이제 영양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흡수해서 저희들이 공판장을 할 계획으로 끌어 있습니다. 농산품 유통은 저 귀신같이는 잘 알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가 청송에 도움 많이 되도록 그래 하십시오. 네, 오늘 저 중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뭐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우리 도의원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하시면 다 전달이 되니까 함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송에 오니까 그래도 활기도 있고 우선 청송사과가 단일 품목이 초락한데 성주 참외 5,500원 했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가 모르겠네요. 청주 참외 참여하고 사과는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만 정성이 최고, 영주는 또 저가 최고라고 하는데. 근데 영주 그때 가서 왜 누가 최고라고 하니까 면적은 보니까 얘가 3,240 헥타고 저는 3,100 얼마인데 자기들은 그 소백산 산에 하는 거는 일로 포함이 안 됐다 이게 산이라서. 그래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이제 듣는 대로 잘 종합을 하거든요. 사실 어디가 1등인지. 그래 자꾸 경쟁을 붙여야 더 잘하거든요. 이런 거는. 예. 하여튼 사과는 청송이 판매하러 가면 무조건 1등입니다. 이거는 다 팔고 없는데 저는 아직 팔고 앉았거든요. 그 볼 것도 없이 1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합장 맞죠?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도에서 열심히 해서 잘 모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 화이팅! 경상군 화이팅! 아이고야.